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창경궁 뜰.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옆에는 작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사발 안에는 검붉은 빛의 독약이 잔잔히 출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희빈장씨. 한때는 온 나라가 두려워한 권세의 중심에 있었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 지금은 사약을 받은 죄인으로 스스로 그 사발을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장씨의 아들,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가 눈물을 삼키며 서 있었다. 아이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왕의 아들이라는 체면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떨고 있었다. 장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집어들었다. 얇은 자기 사발이 손끝에서 딸깍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사발 속을 한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한 사발이 모든 걸 끝내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처음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없던 궁의 하녀 장옥정이었던 시절. 그녀의 시선이 사발 안에서 멈춘 채 아주 먼 과거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옥정. 지금의 장희빈이 아니라 아직 아무 자코도 없는 평범한 처녀였던 시절의 이름이다. 그녀의 집안은 크게 이름난 집도 아주 천한 집도 아니었다. 양반과 중인의 경계 어딘가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지만 안으로는 늘 생활이 빠듯한 그런 집안이었다. 어릴 때부터 옥정은 남달랐다. 눈치가 빨랐고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에 유난히 밝았다. 어른들이 웃는 얼굴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막히게 알아차렸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음조리듯 말했다. 옥정아, 세상은 예쁜 꽃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란다. 누구는 꽃을 보고 웃지만 누구는 꽃잎을 밟고 지나가기도 하는 법이지. 그 말을 들은 옥정은 아주 어린 나이에 묘한 결심을 했다. 나는 밟히는 꽃이 되지 않겠어.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아버지는 관직에서 밀려나고 집안은 점점 어려워졌다. 집안 어른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딸이라도 궁에 들여보내면 혹시 공부나 시중이라도 들면서 입에 풀칠은 하겠지. 그렇게 해서 옥정은 아직 꽃이 다 피기도 전에 궁으로 들어가는 길에 올랐다. 처음 만난 궁궐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거대했고 훨씬 차가웠다. 높은 담장, 끝없이 이어지는 회랑,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보는 눈빛들. 궁은 단지 왕이 사는 집이 아니라 수많은 욕망과 두려움, 질투와 희망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소용돌이였다. 궁녀로 들어온 첫날 밤, 옥정은 딱딱한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길 나가고 싶어.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어차피 나갈 수 없다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그날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상궁이 힘이 센지, 어떤 나인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지, 누가 누구에게 속으로 욕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지. 그때 조선의 왕은 숙종이었다. 아직 젊고 혈기가 왕성한 군주. 하지만 단순히 쾌락만 좇는 인물이 아니라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결단력 있는 왕이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늘 이런 말이 돌았다. 임금께서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은 깊고도 깊으시다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단칼에 베신다더라. 옥정은 그런 왕에 대해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 나는 언젠가 꼭 그분 곁에 설 거야. 그 말은 처음에는 어린 호기심이었지만 이내 그녀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굳은 결심이 되었다.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옥정은 우연히 왕이 지나가는 길에 놓인 등불을 정리하라는 심부름을 맡는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 등불의 불씨가 자꾸만 꺼져버렸다. 이것들 좀 제대로 지켜보라고 하지 못해. 앞에서 호통이 들려왔다. 왕을 호위하던 내관이 당황해하며 궁녀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옥정은 손에 들고 있던 등불 하나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내디뎠다. 왕이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 어둠을 가르는 작은 불빛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숙종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비 맞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고 소매는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만 옥정의 눈빛은 단단했다. 저하하니 전하의 길이 어둡다 하여 감히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관들은 숨을 죽였다. 왕이 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궁녀가 멋대로 길 한가운데 나선 것이니 규율을 어긴 셈이었다. 하지만 숙종은 조금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비 오는 날 누군가는 등불을 끄고 숨고 누군가는 등불을 들고 나오는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걸음을 옮겼다. 아무 처벌도 없었다. 단지 그뿐이었지만 그 작은 장면은 숙종의 기억에 선명한 흔적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의 방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오늘 등불을 들고 나온 궁녀 누구냐? 그 질문이 장옥정이라는 이름을 왕의 머릿속에 새겨놓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옥정은 그 후로도 왕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하면서도 눈에 띄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침전의 병풍을 정리하며 왕이 좋아하는 향을 은근히 피워놓고 왕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방 라인에게 슬며시 귀띔해 주었다. 그녀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궁녀 몇을 불러 술 시중을 들게 했을 때였다. 옥정은 기본 예절대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술을 따랐다. 다른 궁녀들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재밌는 말을 던질 때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리듬으로 술잔을 채웠다. 숙종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옥정이라 하옵니다, 전하. 짧은 대답.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슬며시 웃었다. 옥정이라. 옥처럼 맑고 고들 정자이냐? 예, 전하. 속되이 살지 말라는 뜻으로 어머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숙종은 알 수 없는 흥미를 느꼈다.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그녀를 향해 다시 물었다. 속되이 살지 말라. 그 말 너는 지키고 사느냐? 옥정은 잠깐 침묵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속되지 않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속되옵니다, 전하.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다른 궁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왕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숙종은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그날 밤 이후로 옥정은 조금씩 왕의 곁으로 가까이 불려가게 되었다. 왕의 애정이 한 사람에게 기울기 시작하면 궁궐은 곧바로 흔들린다. 기존의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과 그들을 비호하던 신하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특히 조정의 서인 세력은 장옥정을 매우 불편해했다. 천한 집안 출신의 여인이 전하 곁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니 나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도덕과 예법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향배가 바뀔까 두려웠다. 반대로 남인 세력은 달랐다. 지금의 인현왕후는 서인들이 세운 왕비여. 만약 옥정이가 정일품 대비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운이 틀리는 법. 기회다 이 기회. 정치 세력의 계산과 한 여인의 사랑이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옥정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정치의 복잡한 이치를 몰라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지켜보는 사람. 그녀는 궁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으로 마음으로 계산을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숙종이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모든 계산이 잠시 사라졌다. 왕 앞에서 옥정은 솔직했다. 눈물도 웃음도 숨기지 않았다. 숙종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옥정아. 왕이 다정하게 부르는 밤이면 그녀는 순간만큼은 이곳이 궁궐이 아니라 작은 초가집 마냥 느껴졌다. 이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어.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결심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짐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그녀에게서 그 사랑을 빼앗기 위해 더 큰 손을 뻗어왔다. 숙종의 사랑은 뜨거웠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결국 궁궐 전체를 데우고 마침내 태워버릴 불씨가 되었다. 숙종은 밤이면 옥정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너는 가식이 없다.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먼저 알아보더구나. 그 말에 옥정의 가슴은 설렜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다. 그것도 나라의 왕으로부터. 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녀가 웃을 때면 궁궐이 흔들렸고 그녀가 눈물 흘리면 조정이 들썩였다. 사랑은 그녀에게 기쁨이었지만 세상에게는 재앙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정치가 되기 시작했다. 삼부, 중전의 자리, 그리고 더 큰 파도. 서인 세력은 분노하며 말했다. 인현왕후는 서인이 세운 왕비다. 옥정이 중전이 되는 날 우리의 세력은 끝난다. 남인들은 속삭였다. 지금이다. 옥정이 왕의 마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다시 권력을 붙잡아야 한다. 옥정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사람들의 속내를 읽었다. 그녀는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은 그녀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옥정아, 왕후를 패출하겠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원한 것도 청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미 그녀는 왕의 결정이 향하는 화살촉이 되어 있었다. 궁궐의 공기가 바뀌고 백성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가마가 궁을 천천히 지나가는 날 옥정은 중전이 되었다. 궁녀였던 소녀가 나라의 제일 높은 여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 수십 개가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사부, 행복의 균열. 중전이 된 옥정은 그 누구보다 화려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다. 숙종은 여전히 그녀를 아꼈지만 이제 나라의 일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웃던 밤들은 조정의 보고와 논쟁 속에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옥정은 걸음을 옮기며 느꼈다. 왕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더 큰 무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두려웠다. 전하가 흔들리면 나도 내 아들도 모두 위험해진다. 그녀는 중전의 자리를 사랑으로 얻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우려 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희빈 장씨는 성품이 사납다더라. 욕망이 지나쳐 나라를 흔든다더라. 단지 왕을 사랑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 사랑을 죄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예민해졌다. 궁궐의 작은 소리에도 쉽게 흔들렸다. 밤마다 숙종의 발걸음이 자신의 처소를 지나 다른 길로 향할 때면 그녀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오부 2년 왕후의 귀환. 숙종은 조용히 말했다. 왕후를 다시 드리라. 그 순간 옥정의 심장은 얼음처럼 내려앉았다.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 전하의 마음을 잃는 것이 두렵다. 궁궐은 다시 둘로 갈라졌다. 남인과 서인의 싸움은 다시 불붙었다. 옥정은 밤마다 왕의 발걸음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새 자신의 문 앞을 지나 왕후의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더 많아졌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떨리는 숨을 삼켰다. 전하, 이렇게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애타는 마음은 점점 절박함으로 변하고 절박함은 어둠 속으로 그녀를 몰아넣었다. 육부, 저주의 그림자. 궁궐 안에 의미심장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중전장씨가 무당을 불렀다더라. 풍수지리를 고치고 부적의 왕후를 저주하는 글을 썼다더라.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검은 씨앗이 떨어졌다. 인현왕후가 병을 얻어 누웠다는 소식은 그 의심을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했다. 마침내 숙종은 냉정하게 말했다. 희빈장씨, 너를 죄인으로 삼겠다. 그녀는 숨이 멎었다. 그녀가 바라보던 왕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던 따뜻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말했다. 전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전하의 마음만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숙종은 그녀의 눈을 보지 않았다. 7부, 사약의 새벽. 이른 새벽 창경궁 뜰에 안개가 내려앉았다. 하얀 소복의 여인이 그 가운데 있었다. 희빈장씨, 한때 나라의 가장 높은 여인이었다가 지금은 국가의 명을 기다리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 곁에는 검붉은 독약이 담긴 작은 사발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어린 세자가 숨을 삼키며 울음을 참고 서 있었다. 그녀는 사발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결국 사랑 때문에 살았고 사랑 때문에 죽는구나. 흔들리는 사발 속에 그녀의 일생이 비치듯 흔들렸다. 궁녀였던 시절 첫눈에 그녀를 바라보던 왕의 표정, 밤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그의 따스함,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차가운 의심의 눈빛, 모든 것이 사발 안의 독처럼 뒤섞여 흔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살아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녀는 조용히 독약을 입술에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한 모금으로 자신의 생을 마무리했다. 8부, 끝나지 않은 사랑. 숙종은 그녀가 떠난 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밤 술잔을 내려놓고 그는 자신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다. 옥정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구나. 그 말은
역사책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왕의 마지막 고백이었다.